우리 박양우 교수님, 예술 경영이란 개념을 한국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신 분답게 벌써 복도에서부터 문화적 관심과 애정이 넘쳤습니다. 화가 황란씨라고 유명한 분인데. 그런데 교수 연구실도 문화적 풍치가 물씬 풍기네요. 그래서요, 사실은 제가 이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보면 제 마음에 별로 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화관광부 차관 할 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집무실을 보면 화랑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저기 있는 저 그림이 우리나라 저기 베네스 비엔날레 초대 작가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제일 처음으로 이 특별상을 받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수천 저 교수의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볼펜입니다. 그러니까 볼펜으로 저를 그릴 정도면 볼펜이 몇 개가 나갔겠어요. 그러니까 볼펜화로 나름대로 하나의 장르를 이룬.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시를 했지만 저기 재미 이제 화가지요. 뉴욕에 거주하는 이일화백, 이일화백이 그린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마이스 산업이 있을 수 있게 한 엄마와도 같은 법률을 만드셨다고요? 사실 마이스 산업은 요즘에 마이스 산업이라고 그랬지만 제가 이제 관광과장을 맡을 시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정도, 16년 됐네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냥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어떻게 하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외화를 버느냐. 사실 그게 이른바 이제 관광 담당하는 우리 당국자들의 생각이었는데, 근데 그 당시 보니까 단순 관광객으로 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른바 소비하고 간, 그 지출하고 간 그 지출비하고, 그 다음에 국제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여기 또 소비하고 간 그 지출비를 놓고 보니까 실 2배 이상 차이가 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통계를 보면 통상적으로 아마 뭐 2.4배 내외다, 그러니까 2배에서 3배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지만 그 당시 보니까는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국제회의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국제회의 산업이다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관광 중에서도 이 국제회의라고 하는 것, 이거를 정말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1900 그 당시가 한 96년도에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이제 제정하게 되죠. 그것이 사실은 커져서 나중에 이제 컨벤션이란 말이 되고 또 이 국제 전시 등등과 결합해서 지금의 이제 마이스 전시 컨벤션도 있고 전시 컨벤션 그 다음에 또 인센티브 투어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크고 작은 회의들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마이스 산업이 된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제회의가 되든 마이스 산업이 되든 우선 외국 똑같은 관광객들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이 지출을 하고 간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외화 획득 측면에서 훨씬 일반 관광객보다 크다고 한다는 점. 이게 역시 가장 직접적인 그런 가치가 아닌가 싶고 또 다른 것을 얘기하자면은 단순히 돈만 더 많이 여기다가 지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마이스 산업에 오시는 분들, 관광객 중에서도 그분들은 사실 대부분 오피니언 리더나 아니면 전문인들이라고 이렇게 보면 틀림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일반 관광객들이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마이스 산업에 참석하는 그분들의 영향력이 크다. 그 얘기는 또 마이스 산업이 그만큼 우리 관광에 더 나아가서는 관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미지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나아가서는 이것이 관광 산업만이 아니고 우리 무역이나 다른 또
대외 여러 가지 우리의 것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 마이스 산업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저분은 한 남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와, 현빈 씨? 이거는 현빈은 우리 제자잖아요. 우리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근데 현빈 씨가 학교에다 도네이션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출신 지금 배우들 보면 그동안에 수십억을 학교에 이렇게 도네이션을 기부를 하잖아요. 근데 현빈 씨가 특히 또 아주 모범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부하고 난 다음에 제가 또 담당하는 또 부총장 시절에 또 교수들의 연구도 담당하는 부총장이지만 또 대외 관계도 담당하는 부총장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같이 또 사진을 찍게 된 거죠. 윤상아도 보이네요. 지금 이제 키스테 우리 배용준이죠. 배용준 씨지만 저가 찍었던 게 3년 전인가 일본 도쿄돔에서 그때 그 겨울 소나타 애니메이션 프로모션 데이 때 그 2번을 했었잖아요. 도쿄돔에서. 근데 정말 저걸 보고서도 학생들한테도 강의를 했지만 참 한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배용준이라는 이른바 이제 사람이지만 또 한류 상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한류와 마이스 산업의 연관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부에서는 한류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패션, 유행 그렇기 때문에 금방 또 끝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한류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한류가 그런 소재나 장르에서 다양성은 있어야겠지만 적어도 한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더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마이스하고 이제 결부를 시켜보면 결국 한류라고 하는 것이 마이스의 중요한 일단은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뭐냐? 한류 그 자체만 콘텐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류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부수적인 것들이 사실은 다 콘텐츠란 말이에요. 그럼 이 콘텐츠들은 또 한편으로는 관광의 소재, 마이스의 소재가 다 된다. 자, 보상 관광을 하기 위해서 직접 한류 스타를 보지 않더라도 한류 스타가 살았던 집 아니면 한류 스타가 연습했던 곳 또는 촬영했던 곳, 노래했던 곳 이런 것들을 회의하면서도 또 그것을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국제 전시회를 또 만들 수 있는 거고 또 이것을 가지고서도 또 국제회의, 그것에 관한 한류 관계되는 것들은 국제회의를 가지고서 얼마든지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거고 또 이것들을 서로 이른바 융합시켜 가지고 회의도 하고 대부분 마이스 산업이라는 데 그렇지만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전시도 할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만드는 것 얼마든지 그런 소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콘텐츠 자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마이스 산업의 어떻게 보면 용량을 굉장히 키워주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소재 여부를 떠나서 한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외로 이렇게 나가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또는 한국에 대한 오고 싶어하는 호감도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회의를 하더라도 전시를 하더라도 옛날에 막연 유럽이나 미국이나 홍콩이나 이런 걸 가보기로 원했지만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간접적인 측면에서도 한류라고 하는 것은 마이스 산업을 사실 키우고 또 이 확대시키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 마이스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예술경영학 회장,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장, 광주 에이스페어 추진회 위원장, 학계, 산업계, 손오공 분신술이라도 쓰나봐요. 간략히 하시는 일 소개 부탁해요. 글쎄요, 이제 교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니까 이제 학생들을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는 것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제 문화 정책 예술 경영 또 이 마이스를 비롯해서
또 관광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것은 순수 이론적인 부분 플러스 또 실무적인 것들, 그러니까 현장과 연계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현장에서 그 일을 접목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요 문화관광 분야, 이 분야에 가서 이제 또 봉사활동을 저는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로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 그래서 또 우리 한국예술경영학회 회장을 맡으면서 학문적으로 그 진작시키는 그 노력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 관광학회나 또 호텔 베이스 경영학회, 또 기타 관광 분야 학회들 거기에도 이제 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또 그 학문적인 그런 노력들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면서도 또 실질적으로 산업과 연관되지 있는 것,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맡고 있는 한국 영상산업협회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 중요한 영화 산업을 진작시키는 또 그 문제에 있어서 또 영화를 제작하는 분들, 영화 투자 배급하시는 분들, 또 상영관 이런 영화인들하고 함께 또 일하는 것, 그것도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 분야에서도 일을 하는 거고요. 또 금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이 광주광역시 이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열리는 이 광주 에이스 페어라는 큰 전람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스라는 게 아시안 콘텐트 앤 엔터테인먼트 페어. 그러니까 아시아의 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 이제 박람회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또 거기에 추진 또 위원장을 맡아서 사실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또 외국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또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 것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외국 분들이 좋은 또 콘텐츠가 있으면 우리도 또 서로 이렇게 구매를 하고 해서 이런 그 비즈니스 그 장을 또 마련해 드리는 거고 또 플러스해서 일반 우리 국내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지금 요즘에 문화 콘텐츠가 어떤 식으로 그 발전하고 있는가 또 뭐가 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또 전시를 하기 때문에 또 일반인들도 국내를 막론하고 와서 관람할 수 있는 사실 그런 또 이제 박람회인데 또 거기서는 또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나름대로 또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교수님, 신디가 너무 사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인지도 몰라도 저기 저 야구하는 사진은 뭐죠? 문화 관광에 이어 체육까지? 제 시부는 저기 아마 3년 전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중앙대학교가 이제 두산 그룹하고 이제 서로 연계가 있으니까 그때가 5월 18일 스승의 날. 그래서 컨셉을 아마 스승과 제자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두산에서 저희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중앙대생이 한 거의 아마 6천 명이 거기 무료 초대를 해서 그날 저 경기를 봤는데 그때 두산하고 삼성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 부총장으로서 시구를 했고, 그다음에 시타는 소녀시대 또 수영량이 저희 또 연극영화과 학생이니까 수영량이 이제 시타를 했었는데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두산에서 이렇게 또 보내왔네요. 또 고맙게도. 아, 사제의 정이 담뿍 담긴 사진이었군요. 그렇죠. 뭐 교수는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거, 연구하는 것이니까 또 너무 이렇게 경영적으로 얘기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저의 고객은 학생들이잖아요. 또 학생들은 이 대학에 또 좁게는 교수에게 저에게 또 그 비싼 등록금을 주고 배우러 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는 것이 또 기본적인 교수의 태도라고 보고요. 또 교수는 또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생의 삶에 관한 얘기들 조금 더 선배니까 또 그들하고 늘 같이 함께 인생의 문제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특히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또 현장에 주로 예.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또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예. 또 그 담당 또 정책을 그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또 같이 어떻게 보면 제가 컨설팅하는 입장이지만 어떤 때는 제가 또 배우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현장의 것을 제가 배워서 또 그것이 저희가 또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또 도움이 되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주 소통을 하는 편이죠. 다만 제가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상당한 부분을 제가 또 배우는 것이니까 사실 그런 시간은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후학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으로서 한국 마이스 산업 발전을 이끄는 현장 지킴이로서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셔주세요.